손흥민, 이강인에 의존했다라는 지적에 발끈한 홍명보 감독. 그래도 남은 경기에 전체적으로 봐서는 어떤 식으로 뭘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팔레스타인전과 오만전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해외파 선수들의 개인 기량이 없었다라고 한다면요, 홍명보 감독 아무것도 해내지 못했을 거다라는 비판이 정말 많이 쏟아지고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자, 하지만 이 홍명보 감독이 자신이 주장하고 있는 이 엄청나다라는 전술이 결국 김판곤 감독마저도 입을 열게 만들었다라고 하는데요. 두 사람의 관계성도 굉장히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보면 홍명보, 손흥민, 이강인, 한국 축구의 황금기를 여는 트라이앵글이 되었으면 좋겠다. 한국 축구가 자중질환이라고도 볼 수 있는 혼란에 빠져 지척거릴 때가 아니다. 2002년도 월드컵 4강 신화가 현재 진행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아낌없는 응원을 보내야 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손흥민 선수가 최근 있었던 오만전에서의 3대1 승리를 거두고 난 뒤에 이렇게 팬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있고, 현장에 있었던 취재진들이 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들이 이렇게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2026년 6월에 개최되는 북중미 월드컵에 승선하기 위한 본격적인 티켓 다툼이 시작이 됐는데요. 아시다시피 3차 예선을 위한 조별리그에서 2위 안에 들어갈 경우 본선에 직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제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B조에서 팔레스타인, 오만, 요르단, 이라크, 쿠웨이트 등 나머지 5팀과 경쟁을 벌이게 되는데요. 이미 팔레스타인과 오만과의 경기를 하여 승점 4점을 획득했지만 사실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안 그래도 홍명보 감독의 선임 과정에 대하여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현재의 상황 속에 축구협회에 대한 팬들의 시선이 너무 좋지 않다 보니 전폭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나마 오만과의 원정 경기에서 뒤늦게 터진 2골로 인해 다시금 희망의 싹이 트고 있는데, 이 월드컵 본선 진출은 물론이거니와 한국 축구를 되살려야 한다라는 막중한 과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라는 희망감이 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축구대표팀이 2002년도 월드컵 4강의 신화를 만들었지만 그 이후의 성적들은 기대치가 높아진 점을 감안해도 좋은 결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이후 진행되어 왔었던 5번의 월드컵 본선에 꾸준하게 올랐지만 16강에 들지 못하는 경우가 3번이나 있었고 2번은 턱걸이를 하는 수준에 그치게 됐습니다. 당연히 4강은커녕 8강에조차 드는 꿈은 사치로 여겨지게 된 거죠. 하지만 일본 축구가 심상치 않습니다. 눈에 띄게 달라졌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이번 예선에서도 압도적인 실력으로 탈아시아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일본이라면 본선 진출은 물론 본선에서 8강 이내에 드는 것이 허황된 꿈이 아니라는 거죠. 우여곡절 끝에 홍명보 감독이 취임했지만 현 시점에서 외국인보다 국내파가 한국 축구를 이끌 시점이 왔다라는 지적과 함께 가장 좋은 실력을 가진 국내파 감독이라면 홍명보가 제일 먼저 거론된다라는 점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기사가 좀 이상하죠. 홍명보 감독에게 굉장히 좀 편파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그의 어깨에는 논란을 잠재울 실력 발휘와 함께 한국 축구를 월드컵 8강 수준으로 끌어올릴 잠재력을 키워야 한다라는 과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한 경기 한 경기를 겨우겨우 이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결국 상대팀의 전술 변화에도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축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한국 축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교본이 이미 히딩크 시절에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기존 감독들에게는 묻혀져 있고, 과거 홍명보 감독이 브라질 월드컵에서는 잘 활용하지 못했다라고 하지만 현대 축구에 맞는 흐름으로 재탄생시키는 과정이 남았다라는 겁니다. 2002년도 월드컵에서 주장으로 활약했었던 홍명보 감독이고, 누구보다 히딩크 감독의 지휘 체계를 잘 알고 있는 만큼 혹시나 적용이 될지 모른다라는 거죠. 차세대 주장이 될 이강인에 대한 기대도 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이천수 선수가 분위기를 정말 좋게 하여 이겨야 하는데, 시작 전부터 분위기를 안 좋게 만든 거는 어른의 책임이 있다.
협회가 정신을 차리려면 차라리 월드컵에서 탈락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있다라는 말엔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염원하는 월드컵의 본선 진출과 대활약을 감안한다면 이제는 성난 축구 팬들도 축구협회를 향한 질타는 일단 뒤로 한 채 앞으로의 우리 대표팀 경기에 아낌없는 응원을 해주고 이를 통해 성과가 나기를 기도해야 하지 않나,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아쉬웠던 홍명보호에서요, 그나마 이강인 선수의 활약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활약이 대단했기 때문에 그래도 오만전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현재 여전히 추석 연휴에도 상암 경기장을 방문하여 직관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K리그를 체크하고 있는 겁니다. 10월 달에 있을 앞으로 남아있는 8번의 경기에서 기용될 새로운 국가대표 선수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일까요? 최근 대표팀의 미드필더, 센터백, 풀백 포지션에서 아쉬움을 남기고 있기 때문에 이 포지션 선수들을 직접 체크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새로운 선수들을 기용할까 싶다라는 거죠. 결국 홍명보 감독이 상암에서 직접 관전을 했고 FC 서울 레전드 출신 코치와 함께 대표급 선수들을 체크했다라는 겁니다. 결국 새로운 선수들로 교체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자, 홍명보 감독이 본인이 주장했던 것처럼 자신의 전술로 인하여 후반전부터 분위기가 살아나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선수에 의존해서 승리를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전술 덕분에 승리했다. 이 이야기를 설득력 있게 하려면 다음에 있을 요르단전, 이라크전에서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요번 오만전에서 골을 넣었던 황희찬 선수 명단 공개에서 벤치행으로 가게 됐습니다. 이상하죠? 국가대표 경기에서의 후유증 때문일까요?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국가대표팀 장거리 이동의 영향인가? 피곤했던 손흥민, 유효 슈팅이 빵개다. 존재감도 없었다. 빨리 토트넘으로 돌아가서 다시 현지에서 토트넘에서 뛰는 손흥민 선수인데 너무나 피곤해 보였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주장 손흥민은 왼쪽 윙어로 선발 출전했지만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지 못한 채 토트넘도 안방에서 2연패에 빠지게 말이 잘 안 나오네요. 빠지게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손흥민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이동거리를 기록하고 있고 이번 국가대표팀 여행도 만만치 않았다라는 겁니다. 팔레스타인과 서울에서 비긴 뒤 오만으로 출국했고 무더운 중동에서 맹활약했습니다. 오만전에서 한 골, 2개의 도움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홍명보 감독의 첫 승도 없었다라는 거죠. 후반전에 자신의 전술 때문에 승리했다라는 홍명보 감독의 자화자찬과는 굉장히 다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때문인지 쉴 틈이 없었고 결국 오만전 이후 곧바로 영국으로 돌아가 숙적 아스날과의 경기를 준비했는데 굉장히 어려웠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피곤해 보였다라는 평가가 지배적이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유독 몸이 무거워졌다라는 거죠. 이제는 30대 중반에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피로회복의 시간이 더욱더 오래 걸리고 있으며 국가대표팀, 토트넘 둘 다 중책을 맡고 있는 만큼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매우 어려웠다라는 겁니다. 이런 손흥민 선수의 노고를 모른 채 이 홍명보 감독은 황당하게도 자신의 전술 덕분에 선수 덕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으니 황당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뿐일까요? 김판공 감독이 홍명보 감독의 빈자리를 채웠죠. 최근 울산 감독의 선임이 됐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홍명보호의 의리축구 논란이 굉장히 있었습니다. 울산 선수들이 뽑혔기 때문인데 오히려 김판공 감독은 5명밖에 안 뽑혔다. 더 많이 뽑힐 수도 있었는데 오히려 5명밖에 안 뽑힌 것이 의아하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김판공 감독이 홍명보 감독이 사퇴가 되고 나서 새롭게 교체돼야 한다, 투입되어야 한다라는 이 의견들이 굉장히 빗발쳤습니다. 거기에 대한 평가는요,
선수들 입에서 나옵니다. 김판공 감독님은 전술 공부를 엄청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걸 느꼈다. 울산팀에서 선두를 탈환한 강윤구 선수가 많은 걸 배우고 느끼고 있다라는 인터뷰가 터지기도 했습니다. 이 김판공 감독이 홍명보 감독을 대체하여 국가대표를 맡게 된다면 그야말로 금상첨화다라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쏟아진 것도 팩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참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황희찬 선수도 벤치행, 손흥민 선수도 피로함 때문에 토트넘에서 별 활약을 못했던 이런 선수들의 노고를 자신의 전술 덕분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이 홍명보 감독의 자화자찬을 보고 있자라면 정작 선수들 입에서 오히려 칭찬과 극찬이 나오고 있는 이 김판공 감독의 입장과는 전혀 판이하지 않습니까? 이 김판공 감독이 정말 울산팀이 아니라 오히려 국가대표직을 맡고 홍명보 감독이 그냥 울산팀에 남아있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렇게 축구협회에 대한 많은 논란, 비판 과연 쏟아졌을까 싶기도 합니다. 물론 김판공 감독은 이제 울산팀을 맡게 되었고 홍명보 감독은 국가대표 감독직을 맡게 됐지만 두 사람의 이 바뀐 자리 때문에 오히려 불협화음이 커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왜 나오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랭킹 76위였던 오만을 23위인 한국이 어찌 보면 3대1로 승리한다라는 게 좀 당연시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하지만 이 홍명보 감독 오만전의 승리로 홍명보 감독을 향한 부정적 여론이 극적으로 좋아질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라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팬들은 홍명보 감독의 지도력이 아니라 대표팀 사령탑 선임 과정에서의 공정성 논란에 불만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번 홍명보 감독의 경기력도 전술도 뛰어났다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애매하고 어렵다라는 거죠. 단언컨대 현재 축구를 좀 볼 줄 아는 대한민국 팬들 중에 우리가 다음 북중미 월드컵 본선 진출에 실패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뭐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11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을 노리고 있는 국가이기도 하고 가뜩이나 아시아에 배정된 4.5장의 본선 티켓이 무려 8.5장으로 늘어나면서 사실 어느 감독이 와도 이 월드컵 본선 진출은 크게 무리가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즉 오만전의 승리가 아니라 홍명보호가 3차 예선에서 그야말로 달라진 경기력으로 승승장구해도 당장의 팬심을 돌리기는 어려울 거다라는 겁니다. 홍명보 감독이 취임 기자회견에서 약속했던 월드컵 8강 이상의 성적에 근접해가는 것이 아니라면 아시아 지역 예선은 홍명보 감독에게는 잘해야 본전받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걸 바꿔서 말하면 선수들은 몰라도 홍명보 감독과 대한축구협회는 적어도 3차 예선 기간 동안에는 팬들의 마음을 돌리기가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울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실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홍명보 감독이 그냥 말을 하지 않았다라면 어땠을까 싶은 발언. 손흥민에게 의존하여 승리했다? 나는 동의 못해. 발끈한 홍명보, 나와는 다른 생각이다. 자, 이런 얘기에 대한 비판이 지금 여전히 빗발치고 있습니다. 결국 홍명보 감독의 무능함, 스스로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열심히 하겠다, 지켜봐 달라. 차라리 고리타분하더라도 그러한 모습으로 나갔다라고 한다면 지금처럼 홍명보 감독에 대한 비판은 들끓지 않았을 텐데요. 지금 이 기사에 대해 달린 댓글만 124개이고 그중에 우리나라 40대 이상의 한국 남성들의 87%가 댓글 수백 개를 달았습니다. 자, 첫 댓글부터 보세요. 홍명보 오만하다. 말 그대로 오만하다라는 겁니다. 홍명보가 할 수 있는 건 거의 없고 손흥민이 할 수 있는 게 대부분이다. 능력 없고 오만한 홍명보는 물러나라. 선수를 칭찬하니 발끈하는 감독. 이게 선배냐. 자기 또 대표팀 감독 그렇게 이름이 없나. 당신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다. 뭐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주제 파악이 안 된다. 사태 파악도 안 된다. 홍명보 보기 좋지 않다. 한때 좋아했는데 실망감을 뛰어넘는다. 자, 결국 손흥민 선수를 차라리 추켜 세우고 감독인 내가 더욱더 노력하여 다음 승리 때는 선수들에게 향하는 부담감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뭐 이 정도의 발언을 빈말이라고라도 했다고 한다면 괜찮았을 텐데 이거 뭐 비겼을 때는 고개를 푹 숙이더니 한번 승리하자마자 그냥 바로 아니다. 내 전술 덕분이다. 후반 30분 이후 전술적으로 변화를 줬고 맞아떨어진 덕분이다. 정말 해서는 안 되는 발언을 홍명보 감독이 쏟아낸 기자회견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반응을 본인이 기름을 들어 부어버리고 만 거죠. 정작 손흥민 선수는 어떻습니까? 손흥민도 고생, 여전히 최악인 상암 경기장의 잔디구장. 김기동, 황선홍도 이구동성. 좋은 경기 보여드려야 하는데 아쉽다. 사실 손흥민 선수가 홈경기장에서도 충분히 승리할 수 있었음에도 아쉽다라고 꼽았던 거는 바로 잔디구장의 상태였죠. 물론 핑계를 대고 싶지 않다라고 했지만 여러분 이 16급들의 선수들은 신발 하나만 잘못 신어도 굉장히 경기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도 팩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이 손흥민 선수의 경기력에 큰 영향을 줬던 상암 잔디구장. 이거 누가 관리해야 됩니까, 여러분? 사실상 지금 비판받고 있는 축구협회 아니냐라고 제가 여러 번 강조를 드렸는데 이 상암 경기장 왜 문제가 크냐면 우리나라가 또 홈경기가 한 번 있습니다. 홈경기를 했을 때 이 상암 경기장의 잔디구장이 여전히 개선이 되어 있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거 손흥민 선수가 있다 하더라도 오만전처럼 승리한다라는 게 쉽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한숨 돌린 홍명보호. 그러나 10월에는 더 큰 난관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요르단과 이라크와의 2연전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한 번의 원정 경기 또 한 번의 홈 경기. 이 홈 경기 때 바로 이 잔디구장의 상태가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대한축구협회가 빨리 이것을 어떻게든 해결해내야 할 텐데 글쎄요. 도대체 그 엄청난 지원금은 어디로 새고 있는 건지 고개가 갸우뚱해집니다. 홍명보 감독은요. 10월 달에 열릴 2연전에 필승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승점을 내줘서는 절대로 안 된다. 지금 보면 팔레스타인과 비기게 되면서 출발을 불안하게 했죠. 오만을 잡긴 했지만 10월 달엔 더 험난한 고비가 있기 때문입니다. 강적이라고 하는 요르단, 이라크 2연전을 펼쳐야 하는데 10일의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에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에는 우리나라 국가대표 자체가 사실 이번 2연전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위태로울 수 있다라는 거죠. 앞서 뭐 티켓이 8.5장이라고 했지만 그 와중에도 만에 하나라도 월드컵 탈락을 하면은 이거 정말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오게 될 겁니다. 최종 예선이 쉬웠던 적은 없지만 출발 자체가 만족스럽지 않다라는 거죠. 오만전에서도 아찔한 순간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결국 홍명보 감독은요. 시작하는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결과다. 경기력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 긍정적으로 바라봤지만 선수들 사이의 간격 유지, 중앙에 수적의 우위를 창출해야 하며 공격 전술의 다변화가 필요한 개선 사항들이 있지만 여전히 팀의 완성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 홍명보호의 큰 숙제라는 겁니다. 팀 스피드를 지금보다 한참 더 끌어올려야 한다. 전술적으로도 완성도가 너무나 낮다. 앞으로 달라져야 한다라고 이미 해설위원도 비판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한국이 조 1, 2위를 다툴 요르단, 이라크를 모두 잡으면 단독 선두로 치고 나가지만 혹시라도 두 나라 중에 한 나라에라도 패배를 하게 된다면 이거 본선 가는 길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결국 한숨을 돌렸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매 경기가 시험대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아, 정말 이러니 홍명보 감독 입장에서는 사실 정말 발언 하나하나가 조심스러워야 하는 상황인데 본인의 전술 덕분에 승리를 했다라는 이 발언은요. 아마 차후에도 굉장히 회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자, 그런데 이 와중에 축구협회는요. 여전히 심각합니다. 여전히 축구협회는 정몽규 협회장부터 시작하여서 앞으로 홍명보 감독에 대한 이 명명백백한 공정성 논란, 제가 뭐 뒤에서도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관련 회의록에서도 드러났다시피
이 홍명보 감독의 이 선임 과정에는 정말 문제점이 심각하다라는 게 팩트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기사가 하나 났어요. 10월 달에 있을 A매치를 앞두고 있는 이 홍명보 감독이 깜짝 등장한 곳이 있다. 그게 어딘가 하고 봤더니 바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 등장을 했던 겁니다. FC 서울과 대전 하나시티즌의 이번 경기가 열리는 14일 오후 4시 30분에 등장을 했던 거죠. 왜 등장했나 봤더니 선수들의 상태를 점검하는 모습도 보였고 앞에 말씀드렸던 이 잔디 상태도 한번 체크를 해봤던 게 아닌가 싶어요. 아무래도 이 팔레스타인전에서 너무 충격적으로 무승부가 났기 때문에 홈경기, 이라크전이 될 예상인 이 홈경기에서 다시 한번 그런 뼈아픈 상황이 벌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홍명보 감독은 그런 선택을 했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 등장을 하여 선수 점검차 방문한 게 아닌가 라고 추정이 됐지만 예전에 이 홍명보 감독이 한번 경기장을 찾았을 때 난리가 났었죠. 축구 팬들이 막 들고 일어나고 홍명보 감독에 대하여 막 사퇴를 촉구하는 엄청난 이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축구 팬들이 경기 시작 끝나고 나서도 근처에서 이 홍명보 감독의 사퇴를 외치는 그 모습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이 홍명보 감독이 아무리 팔레스타인전에서 성적이 좋았건 나빴건 오만전에서 이겼건 뭐건 지금 많은 축구 팬들과 국민분들은 여전히 홍명보 감독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으며 홍명보 감독이 이 정몽규 협회장과 함께 사퇴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점점 더 거대해지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두 사람이 국회 출석을 확정짓고 있는 상황 속에 정몽구 협회장의 이 노조에서 터진 연임 반대 성명 발표까지 그야말로 이 두 사람이 풍전등화의 입장인데 글쎄요. 아무리 이 A매치가 남아져 있지만 확실한 건 24일 날 진행될 것으로 확정되어 있는 이 두 사람의 이 증인 출석이 두 사람의 사퇴를 판가름짓는 결정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축구협회의 민낯이 드러나고 말았는데요. 아무래도 홍명보 감독은 이제 곧 있을 이라크전에서는 얼굴을 보기 힘들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홍명보 감독이 나와 전혀 다른 생각이다. 후반 30분 이후 전술적으로 변화를 줬고 딱 맞아떨어진 결과였다라고 목소리를 높인 것에 비해서 자, 사실 손흥민 선수는 뭐라고 했느냐? 변함없이 계속해서 축구를 사랑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 저는 이제 소속팀에 돌아가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라고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자, 그런데 참 특이한 건 이 홍명보 감독과 손흥민 선수의 입장차가 이렇게 컸다라는 겁니다. 결국 손흥민, 이강인 언급에 발끈한 홍명보 감독, 댓글창은 뒤집어지고 말았습니다. 오만가의 원정 경기에서 첫 승리를 거뒀던 홍명보 감독은 한국 축구대표팀 결국 이 귀국 인터뷰에 많은 축구 팬들은 그야말로 불쾌함이 터져 나왔는데요. 사실 홍명보 감독이 그냥 말한 것이 아니라 불쾌하다라는 뉘앙스로 저희는 분수령이 된 시간에 전술적으로 변화를 주었고 그 전술이 맞아떨어졌다. 선수들 때문에 승리했다라는 의견에는 나는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쏟아내면서 사실 정말 많은 비판을 현재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홍명보 감독이 그래도 선수들 덕분이었다라고 공을 돌리는 척이라도 했다면 이만큼 비판이 나오진 않았을 텐데요. 결국 댓글 반응은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손흥민, 이강인 빼고 이겨봐라. 뻔뻔스러운 인터뷰 같다. 손흥민 득점이 감독의 전술이라고? 나쁘지 않은 결과라고 하기엔 너무 나쁜데? 홍명보 생각이 맞다. 생각한 전술이 해줘. 전술이니까. 당연히 자기 전술이 완벽하다고 해야 맞지. 그만하고 이제 정신 차렸으면 좋겠다. 결국 손흥민, 이강인, 황희찬이 하는 거 아닌가. 전술 과외 안 받으면
요르단한테는 필패할 것 같다. 선수들 덕이지 무슨 전술 덕분이냐? 그러니까 손흥민 호라고 부르지. 의존 안 했는데 쫄려서 못 빼고 109분을 뛰게 한 건가? 손흥민, 이강인이 떠먹여준 거지. 어이가 없네. 이런 감독이랑 월드컵을 나간다니 너무나 암담한 현실이다. 우리도 당신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전술이라는 게 있었다고? 해조 전술을 말하는 건가? 제발 좀 사퇴했으면 좋겠다. 아니 그러면 다음 경기 선발에서는 손흥민, 이강인 빼고 해보시길 바란다. 손흥민 언급에 발끈하네. 열등감이 있는 건가? 인터뷰를 안 했으면 좋겠다. 속에서 천불이 난다. 브레이크 없이 달려나가는 고장난 열차와도 같다. 월드컵 이후 어떻게 되려고 저러는지 등의 비난이 잔뜩 섞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 이제 10월 10일 날 요르단에서 원정 3차전 경기, 10월 15일 날 우리나라 홈 경기에서 이라크와 4차전에 나섭니다. 그런데 홍명보 감독은 정몽규 협회장과 24일 국회 소환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이죠. 과연 10월 달에 감독으로서 경기를 뛸 수 있겠느냐라고 했는데 지금 매우 어려워진다라는 비판이 많이 쏟아집니다. 선수의 의존? 전술적 역량이었다라고 했지만 홍명보 감독 혼자만의 생각이었다라는 건 외신을 통해서도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미스터 손이 위기에 홍 감독을 살렸다. 자, 본인의 의견과는 다르게 외신에서는 뭐라고 했을까요? 홍명보 감독의 이야기와는 다르게 한국이 승리할 수 있었던 건 오로지 선수들의 개인 기량 덕분 아니냐. 실제로 첫 번째 황희찬의 득점과 두 번째 손흥민의 득점 모두 중거리 슈팅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중거리 슛이 전술이라고 하기에는 선수의 슈팅력에 모든 걸 걸어야 하지 않습니까? 자, 결국 홍명보 감독의 생각은 달랐지만 외신은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ESPN 영국판은요, 손흥민은 한국 축구의 진정한 세계적인 스타다. 온전히 개인의 실력으로 팀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선수로 명성을 떨쳐왔다. 그는 지난 오만전 다시 한번 한국과 비판받고 있는 홍 감독을 구해냈다. 홍 감독을 향해 야유가 이어진 후 손흥민을 포함한 김민재와 이강인은 홍명보 감독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손흥민이 한국 팬들에게 응원을 요청한 상황을 설명하며 팔레스타인전 직후에는 손흥민의 차분한 언행으로 이번 경기에서는 손흥민의 실력이 홍명보 감독을 구했다고 덧붙였다. 손흥민 개인 기량으로 한국이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동시에 홍 감독을 향해 날카로운 제언을 남겼습니다. 10월달 한국은 B조에서 요르단과 이라크를 상대하는데 올해 초 아시아축구연맹 아시안컵 준결승에서 한국을 격파한 나라가 바로 이라크였다. 그 경기 결과가 위르겐 클리스만 전 감독의 경질로 이어졌다라는 점을 기억해야만 할 것이다. 한국은 뛰어난 능력을 자랑하는 만큼 일본과 같이 압도적인 지배력을 행사해야 한다. 결국 홍명보 감독이 클리스만 감독 꼴이 날 수 있다라는 걸 이 해외 외신에서, 그것도 손흥민 선수를 극찬하는 영국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거 손흥민 선수가 이 브라질 월드컵 때 처참하게 패배하고 막내로서 눈물을 펑펑 쏟던 모습인데 홍명보 감독이 이때 손흥민 선수를 그렇게 무시하고 기용하지 않다가 손흥민 선수가 그나마 득점을 해줬었던 이때를 또 잊었는지 여전히 내 전술 덕분에 승리를 했다라고 하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우리 슈퍼스타 소는요, 숨 돌릴 틈 없이 바쁩니다. 홍명보호의 첫 승을 안겨주고 나서 아스널까지 사냥하지 않겠나라는 기대마저 받고 있습니다. 토트넘에서조차요, 손흥민 선수가 손흥민 했다라는 이야기를 당연하게 합니다. 그걸 우리나라에서 하느냐? 아닙니다. 토트넘을 응원하는 영국 홈팬들이 그런 말을 해요. 손흥민이 없으면 토트넘도 안 된다. 그런데 피파 랭킹에서 영국에게 상대조차 되지 않는 한국이, 그것도 홍명보 감독이 손흥민 선수가 없어도 이길 수 있다라는 형태의 발언은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왜 쏟아질 수밖에 없는지를 아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라고 분석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여기에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한국 축구는 끝났다. 홍명보와 정몽규는 사퇴하라라는 이 이야기, 요번 처참하게 패배한 팔레스타인전에서 한국 축구의 암흑시대다. 정몽규와 협회는 삼류에 불과하다. 자, 이 플랜카드 다른 누구도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들, 축구 팬들이 목 놓아서 외쳤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정몽규 협회장에 대한 탄원서가 막 쏟아지듯이 이제 대한축구협회 노동조합에서도 성명 발표를 했습니다. 4선 불출마 선언하고 떠나라. 4선을 나가겠다라는 홍명보 감독이 아닌 이 정몽규 협회장. 홍명보 감독처럼 이거 뭔가 공정성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가 끊임없이 쏟아졌는데 이제는 축구협회 내부에서도 결국 터지고 만 겁니다. 이제는 노조에서 정몽규 협회장이 불출마를 선언해라. 성명문을 발표했습니다. 자, 뭐라고 했느냐? 좀 깁니다. 이걸 다 읽을 수는 없고 중요한 건 대한축구협회 노동조합은 그동안 틈나는 대로 정몽규 집행부의 전횡에 대하여 꾸준히 고발했다. 그리고 대안을 제시해왔다. 하지만 이제는 쇠기의 경읽기처럼 아무런 반응이 없고 최근의 헛발질은 모두가 아는 바와 같이 점점 더 심해지게 됐다. 축구는 절망의 시대를 걷고 있다. 그러면서 축구팬과 언론의 성난 여론에 아랑곳하지 않고 정몽규 회장의 4선 고지만을 맹목적으로 쫓고 있는 이 모습은 무지를 넘어 무능함의 그 자체라고 말할 수 있겠다. 결국 이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부끄러움은 이제 정몽규 회장의 몫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는 대한축구협회 노조 역시 이제는 불출마 선언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결국엔 어떻습니까? 정몽규 회장이 전선에서 물러나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수습할 수 있을까요? 역대 이 정도로 정몽규 협회장에 대한 규탄이 심했던 적도 과연 몇 번 있었을까 싶은데 여기에 홍명보 감독이 함께 나란히 위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두 사람이 뭐 절실한 관계는 다 알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뭐가 또 터졌습니다. 축구협회 전국민 대상으로 허위 브리핑을 했었다. 전력강화위원회의 회의록을 열어보니 내용이 달랐다. 이것은 국민을 기만한 행위다. 무슨 말일까요? 단독기사가 올라왔습니다. 홍명보와 박은호 최다 추천 논란의 전광희 회의록이 첫 공개가 됐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회의에서 17명의 후보 중 홍명보, 다비드 박은호 감독이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것으로 회의록에서 드러났었다라는 겁니다. 자, 결국에는 6월 21일 날 열렸던 10차 회의에서 마지막 회의였는데 최종 후보 5명을 추렸거든요. 총 15쪽 분량으로 발언자의 대부분은 익명 처리가 됐지만 최종 후보 선별 과정이 있었습니다. 보니까 이 10명의 위원 중 사임 의사를 밝힌 박성배 위원을 제외한 9명 전원과 기술본부장 등 11명이 참석을 했는데요. 복수 추천을 했던 겁니다. 적게는 1명, 많게는 7명을 추천한 위원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홍명보 감독과 다비드 바그너 전 노리치 시티 감독이 가장 많은 7표를 받았고 그 외에 뭐 이라크 대표팀 감독, 그리스 팀 감독, 호주 대표 감독 등 쭉 나열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홍명보 감독의 경우 올림픽, 월드컵 경험이 높이 평가된 동시에 본인의 의사와 명분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해요. 위원들은 자신들이 최종 후보를 추렸지만 어느 후보를 우선순위에 둘지는 정혜성 위원장이 판단해 결정한 것으로 전원 합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후속 절차를 진행한 이 정혜성 위원장은요, 정몽규 회장에게 최종 후보 3명을 보고한 다음 날 돌연 사임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높게 추천을 받았던 홍명보 감독과 앞에 말씀드린 이 박은호 감독이 있음에도 갑자기 홍명보 감독이 선임이 됐고 그 결과가 발표되기 이전 이것을 보고한 위원은 사퇴했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홍명보 감독의 지금 이번 선임 과정에서의 첫 번째 공정성의 의혹이 갈 수밖에 없는 증거가 이렇게 회의록을 통해서 공개가 됐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시작점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정몽규 협회장도 여기에 관여했다. 홍명보 감독도 이를 알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두 사람 모두 국회에 불러가서 이거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속 위기, 검찰 기소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해석이 왜 지금 나오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한번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들어보시겠습니까? 예, 아무래도 이 두
이제 마치고 나니까 이제 좀 더 우리가 어떤 식으로 또 팀을 발전을 시켜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코칭 스텝 또 이제 선수들과 또 소통을 많이 좀 했고요. 또 자, 어떠십니까? 홍명보 감독이 귀국하고 나서 취재진들에게 내뱉은 이야기들 중에 가장 귀에 들어왔던 건요. 사실 나쁘지 않은 결과다. 잘했다. 괜찮았다. 그리고 많은 소통을 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만 했다고 한다면 그래도 다행이었을 텐데 문제는 그 이상을 더 지나가 버리게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자, 보시면 계란 세례도 아깝다. 홍명보호 귀국했지만 축구팬들 인천 공항 마중은 없었다. 자, 이게 사실 원정 경기에서 승리했지 않습니까? 보통 원정 경기에서 승리하면요, 이 축구를 좋아하는 많은 축구 팬들, 국민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함께 응원하고 축하하고 화환도 주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하지만 홍명보 감독은요, 여전히 축구 팬들의 지지를 얻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급기야 계란 세례도 아깝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을 정도입니다. 결국 홍명보호가 돌아오는 이 와중에 이들을 반겼던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열심히 뛰고 골을 낸 손흥민 선수, 이강인 선수, 황희찬 선수, 국가대표 선수들이 잘못이 1이라도 있겠습니까? 저는 1도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국가대표가 이 원정 경기에서 그것도 일본 선수들에 비해 전세기조차 타지 못하고 환승까지 해가며 갔다 왔던 이 어려운 원정에서 승리를 거뒀음에도 계란 세례조차 아깝다라는 비판을 받아야 할까요? 첫 승에도 해조 축구의 논란은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해조 축구가 뭡니까? 제가 여러 번 강조드렸던 것처럼 뭐 이천수 선수도 비판을 했듯이 이 홍명보 감독의 전술 전략에 기대하여 나온 결과가 아니라 그야말로 해외파 선수들, 능력 좋은 선수들의 개인기에 많이 의존한 오만전이 되고 말았다. 이 상황에서 10월 달에 열리는 이라크전에서 과연 승리를 우리가 장담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